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입니다. 오늘은 12월 1일 신축년 마지막 달의 첫날이 이렇게 또 시작되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이제나 끝이 나려나 저제나 끝이 나려나 하고 정말 손꼽아서 이렇게 기다린 세월이 거의 2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또 변이가 나타나서 내년을 시작하는 이 마음이 조금 무겁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2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또 새로운 어떤 경험으로서 어느 정도 구력이 쌓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민년을 출발할 때 조금 더 강인한 어떤 인내와 체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복을 부르는 입구 풍수라는 것을 주제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내가 타고난 나의 운명입니다. 자,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나를 둘러싼 환경적인 그런 어떤 모습에 의해서 나에게 또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운명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운명과 또 크게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는 인연들로 인한 그런 어떤 운명이 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받아온 천성적인 운명, 그리고 환경적인 어떤 운명, 그리고 나와 인연된 인연들로 인한 운명이 합쳐져서 이것이 바로 천지인삼합이 조화를 부리는 것이 바로 나라는 한 개인의 운명이다라고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복을 부르는 입구풍수라는 주제로 공부를 할 건데, 자, 오늘은 환경적인 어떤 그 복을 부르는 부분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자 하고 운이 잘 튀어서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멋지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제복을 부르는 입구 풍수, 중요하게 볼 것 세 가지를 한번 풍수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대부분이 특히나 한국의 어떤 그 주택 문화의 이 스타일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아파트 문화로 이렇게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자, 입구라고 하면 우리에게 특히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을 이렇게 우리가 대상으로 얘기를 할 때, 자, 입구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를 들어오는 정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정문의 그 풍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 두 번째는 정문을 통과해서 차를 주차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각각의 집으로 다 돌아가시는데, 자, 문을 열고 들어가는 현관의 안과 밖에, 그 기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창문이 대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자, 창문의 그 기운에 따라서도 제복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또는 있던 제복이 또 어떻게 나갈 것인가, 자, 이런 어떤 입구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정문의 모양이나 정문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의 기운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아파트를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게 될 때 나의 어떤 형편에 맞추어서 아파트를 이렇게 고르십니다. 물론 돈이 많은 분들은 아무 걱정 없이 내가 원하는 어떤 위치에 좋은 환경의 아파트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또 돈이 너무 없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힘든 지역에, 조금 음지에 좀 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도 다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달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좋은 어떤 풍수의 정문이다, 제복을 불러오는 정문을 가졌다라는 것은, 자, 첫째로 평지에 밝고 환하고 입구가 넓은 곳일수록 굉장히 제복을 잘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평지에 밝고 환하고 넓은 곳,
입구가 들어가고 나가는 곳이 멀리서 보실 때도 선명하게 표가 나야 됩니다. 어떤 곳은 이렇게 운전을 해서 입구를 찾다 보면 입구를 발견하지 못해서 많이 이렇게 지나치는 경우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별로 좋지가 않고, 일단 이 정문 자체가 멀리서도 아, 저기가 정문이구나 라고 인지할 정도의 밝고 환하고 확 트인 곳, 자, 이런 곳에 아파트 정문이 있을 때 굉장히 제복이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의 정문 또한 공용 부분이지만 나의 어떤 재산의 일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문을 우리가 아파트 고르실 때도 정문이 어떻게 놓여져 있고 훤하게 뚫려져 있는지, 자, 그런 것을 중심으로 보시고 아파트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파트 중에 보면 산 밑에 이렇게 있는 아파트도 많은데, 또 아파트가 굉장히 오르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입구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좋지가 않고, 이런 곳에 내가 산다라고 할 때 올라갈 때마다 오르막을 항상 올라가는 기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미래는 오르막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힘겹다. 나의 미래의 운이 아주 힘겹다. 남들보다 2배, 3배 이상의 노력을 요하는 조금 어려운, 자, 그런 운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아파트를 구하신다라고 치면 아파트 정문이 훤하고 눈에 띄는 밝고 환한 곳으로 이렇게 구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르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곳 별로 좋지가 않고, 또 이렇게 내리막으로 된 그런 것도 입구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아파트는 아주 이 커브가 심하게 이렇게 놓여져 있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교차로에 이렇게 아주 시끄럽고 복잡한 그런 교차로에 정문이 있는 곳도 있는데, 이런 것도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복을 부르는 입구 풍수 중에 정문의 그 위치나 정문이 주는, 자, 운의 어떤 그 느낌들, 운이 주는, 자, 그런 어떤 모습들을 첫 번째 공부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현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풍수, 자, 제복을 불러오는 현관의 모습 어떠해야 되는지 또 풍수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은 순환 상생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시원하고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현관까지 이제 딱 들어왔다 할 때 어떤 분들은 특히나 아파트에 여백에 이 공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주택과는 다르게 아파트 현관 복도 쪽으로 굉장히 버려야 되는 잡동사니, 쓰레기들 또는 내가 쓰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좋지가 않고, 입구가 그렇게 막혀 있으면 좋은 운이 온다 치더라도 그 운이 다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구라는 것은 항상 훤하고 밝게 깨끗하게 뚫려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잡동사니가 뭐 현관 입구나 복도 쪽에 꽉 놓여 있다 할 때, 자, 이번에 운이 조만간에 막힌다라는 하나의 예고를 내가 미리미리 남들에게 보여주는 형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입구를 굉장히 또 조심하시고, 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보통 신발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우산꽂이도 이렇게 놔두시는 분들, 또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인조꽃 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것을 또 입구에 두므로서 조금 더 입구를 장식을 했다 나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입구에는 되도록이면은 신지 않는 신발들은 모두 다 신발장으로 넣으시고, 되도록이면은 입구도 굉장히 깨끗해야 되고, 우리가 특히나 집에 복을 불러준다고 조화로 된 해바라기를 많이 또 꽂아 두시는데, 자, 그것도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조 조화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내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먼지가 잘 끼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화로 된 인조꽃 같은 것은 집안에 특히나 입구에 두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꽃을 두고 싶다 할 때는 생화를 한 송이 정도 꽂아 두시면 훨씬 더 에너지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되도록이면 조화를 사용하지 않고 생화를 사용하셔서 입구에 한 송이 정도 이렇게 딱 두시는 게 굉장히 에너지 정화하는 데 좋고 제복을 끌어들이는 데도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현관에 어떤 동물 그림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장식품들을 이렇게 많이 또 두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그런 것들도 되도록이면 없는 게 좋습니다. 잘못된 어떤 동물의 모습이라든지 또는 그림이라든지 아주 보기 싫은, 자, 추상화 같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림들 잘못 그려 두시면은 집안에 환자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집안에 어떤 사고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구에는 항상 애매모호한 이런 물건이나 그림이나, 자, 이런 것들을 두는 것보다 항상 깨끗한 분위기로 두시고, 내가 정 입구를 예쁘게 조금 만들고 싶다 하면 딱 한 송이 정도 장미꽃을 딱 둔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입구에 생기 있는, 자, 그런 살아있는 꽃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도 필요 없고 딱 한 송이 정도 입구의 코너에 이렇게 딱 두시면, 자, 살아있기 때문에 이 생화가 에너지를 정화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운을 순환 상승시키는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간혹 우리가 이렇게 입구를 보면 부적을 어디서 받아 오셔서, 자, 입구 천장에 보통 이렇게 붙여 놓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뭐 집안에 복을 불러들이고 탁한 기운을 말을 쫓기 위해서 이런 부적을 또 붙인다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집안에 더 어지러운 일을 불러들이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적을 붙이시더라도 정문에 보이는 곳에 붙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붙여서 나만 조용히 알고 있는, 자, 그런 어떤 형태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또 부적을 보면서 그 부적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반감을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그런 어떤 공통적으로 좋은 어떤 느낌을 받지 못하는, 자, 그런 어떤 대상,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조용히 나만 아는 곳에 이렇게 붙여두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만약에 이사를 간다 할 때는 이 부적을 내가 붙였으니까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 깨끗이 떼서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이사를 가도록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시면은 굉장히 내가 가는 길을 막는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붙인 부적이 있다면 이사를 가실 때는 반드시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고 다음 집으로 이렇게 꼭 떠나셔야지 내 운이 잘 풀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까지는 현관에서 어떤 모습의 풍수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집 안으로 이렇게 가면은 곳곳에 창문, 베란다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순환을 하는, 자, 통로들이 다 놓여져 있는데, 자, 특히나 창문 주위는 굉장히 우리가 뭐 잡동산이라든지 뭐 창문 주위가 또 더럽다든지, 자, 이런 것을 주의를 해서 항상 깨끗하게 이렇게 놓아둬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이 작은 화분들을 창문 주위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놓아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별로 좋지가 않고, 잘못하면 창밖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기운들을 막는 경우도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창문 주위는 깨끗하게 그냥 두시는 게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창가에 주로 커튼을 이렇게 많이 다시는데, 자, 커튼의 이 색깔이나 뭐 패턴, 무늬들을 선택하실 때도 되도록이면은 아주 단순한 단색으로 깔끔한, 예를 들면 무늬가 없는 거, 자,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이 통로에 이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겉에는 단순한 색깔 그리고 무늬가 없는 것으로 창가나 베란다를 이렇게 한번 꾸며 보시는 게 좋다라고 기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창문, 이렇게 창문 쪽으로 머리를 이렇게 두고 침대를 이렇게 설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창문이라는 것은 천지의 에너지 기운이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구라고 보시면 좋을 때, 자, 우리가 그 도로를 건너갈 때 교차로를 많이 보십니다. 교차로는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자 이런 곳이기 때문에 주로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장사 사업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교차로 쪽에 어떤 임대를 얻어서 사무실이라든지 어떤 가게를 많이 이렇게 얻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인 우리 집에서 창문이라는 것은 일종의 도로에서 보면 교차로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운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고 양기가 최대한으로 발생이 되기 쉬운 조건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부분인데, 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의 머리, 특히나 백회 부분이 창가 쪽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는 것은 수면에도 굉장히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 몸을 힐링하고 정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밤에 굉장히 큰 방해를 받기 때문에 내가 운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몸이 첫째 개운하지가 않고 머리가 무겁고 또 뭔가 계속적으로 소화가 되지 않는 이런 어떤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침대를 이렇게 두실 때 침대 머리를 창가 쪽으로 두시지 말고, 여기가 창이다라고 치면 머리를 이쪽으로 해서 약간 피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기운을 잘 정리를 해서 우리의 운명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복을 부르는 입구 풍수법을 오늘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아파트에 많이 사시니까 정문을 한번 살펴보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현관의 입구,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때의 기운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집 안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창문이나 발코니들을 통해서 자, 그곳이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자, 기운이 잘 들어오고 또 탁한 기운이 잘 나갈 수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이 다 달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년에 이제 새로운 이민년의 기운이 이렇게 들어올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창가 쪽이라든지 입구 쪽 날씨 좋을 때 문을 활짝 열어 두시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는 시간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온이었습니다.